안녕하세요. 누국공주의 살구와 버찌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저번부터 이야기했었던 스너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인 펠레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펠레빈은 지금 현대 러시아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표작으로는 92년에 발표한 오몬라, 93년에 벌레들의 삶, 한국에 번역된 소설로는 피세대, 아이퍽 10 같은 소설들이 있고, 이번에 이제 2021년 9월 드디어 스너프까지 출간이 되었습니다. 펠레빈을 하나로 표현하는 문장은 좀 많은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중과 엘리트의 상호적인 자극의 문학이라는 평을 받는 작가이기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펠레빈이 처음 등단했을 때부터 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 대중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사실 90년대는 이제 소비에트가 해체되고 굉장히 많은 대중문학들이 판을 칠 때였어요. 우리가 보통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작가들이 보통 문단에서는 큰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펠레빈은 예외적으로 대중과 문단 양쪽에서 굉장히 인기 있던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작가가 그냥 글을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찰하는 철학과 사회과학자, 그런 선지자로서의 역할까지 맡고 있었는데요.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그런 어떤 포지션을 내세우진 않지만 많은 독자들이 이 사람의 작품을 읽고 러시아 사회에 대한 진단을 읽어낸다거나 어떤 통찰력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작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펠레빈은 2009년 러시아 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탑 100 안에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스너프에 대해 한 줄 평을 해보자면 살구는 어떻게 읽었나요? 저는 좀 더 긴 분량으로 나왔으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600쪽이 넘어버리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작가가 하고 싶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를 다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읽는 사람한테 버겁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차라리 긴 분량으로 나눠가지고 세계관도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전개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내용면에서 아주 풍부한데 문제는 이게 650쪽 이내에 우리가 세계관을 따라가느라, 그리고 작가가 제기하는 철학적 문제들을 따라가느라 굉장히 급급하게 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찬 소설이었다. 저는 이 책을 읽으실 분들이 적어도 러시아 사회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갖고 계셨거나 러시아어를 조금은 배웠으면 이 책을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가가 되게 많은 용어를 새로 만들었고, 그렇게 새로 만든 용어에 대한 해설이 되게 상세하게 들어있는데, 그 러시아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본다면 버겁거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어도 러시아어나 러시아 사회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이 보는 게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기본적으로는 러시아 문학 입문자한테는 좀 추천을 하고 싶지 않고, 내가 러시아 문학에 조금 읽은 편이다, 내가 러시아 문학은 좀 읽었지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현대 러시아 문학은 지금 어떤 경향일까? 이것도 궁금하네? 라는 호기심이 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되게 진입장벽이 높은 책이라고 앞서 소개를 드렸지만 그래도 펠레빈은 지금 포스트 소비에트 작가들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작가죠. 그 작가가 쓴 굉장히 큰 품이 드는 소설, 작가가 정말 이를 갈고 만든 듯한 느낌이 드는 소설을 이렇게 650쪽 분량에,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어쨌든 번역이 돼서 국내 출간이 되었다는 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어가 굉장히 많고 워낙에 세계관이 낯설다 보니까 번역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울 법한데 이 책이 정말 좋은 번역으로 풍부한 주석과 함께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번역자의 노고에도 되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책을 한국어로 볼 수 있다는 게 일단은 이 책의 의의인 것 같고요. 뒤에 해설도 되게 쉽게 잘 써주셔서 이 책을 읽다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 해설의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외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좀 평소에 보는 SF나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과는 조금 다른 방향,
그리고 조금 다른 이름을 가진 세계관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거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는 스누프를 읽으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를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층위로 읽을 수가 있는데 러시아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 날카로운 통찰도 느껴지고 그런 러시아 사회라는 특수성을 빼고 보아도 그냥 요즘에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미디어 산업에 대한 분석이 되게 흥미롭게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산업이 극도로 발달한 나머지 현실과 미디어 속 세상을 구별하는 걸 이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게 단순히 뭐 러시아, 당대 러시아 2011년, 12년의 러시아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전 세계적인 미디어 사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법한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언론이 가진 힘이 지금 굉장히 커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너프를 읽으면서 되게 이건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한 얘긴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찌 보면 굉장히 그런 면에서 무서운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일단 세계관 자체가 아까 살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독보적이죠. 네. 어쨌거나 세계관 속에 여러 가지 국가들도 등장하고 이런 거 설정을 해놨는데 그런 거를 새로 창조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냈다는 것도 이 작품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펠레빈이 되게 이 소설 안에 유머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점까지는 분명히 재밌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패러디가 나타나고 풍자가 나타나는데 네, 그 부분도 주목해서 읽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차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선정적인 방식으로 패러디를 하는데 이게 어느 지점까지는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우리 감성보다 많이 자극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걸 패러디해 버리는 느낌이니까 이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성스럽거나 격식 있다고 느끼는 것들을 되게 하찮고 세속적이고 그런 걸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작가의 어떤 담대한 모습? 그게 또 매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빅비즈에 반대되는 국가 개념으로 우르카이나라는 국가가 나와요. 이 우르카이나의 지도자들은 다 이름이 콘돔 브랜드를 패러디한 그런데 앞에 다 터진 콘텍스인가? 맞아. 콘덱스? 그런 식으로 수식어가 붙어요. 근데 그 도구는 터지면 기능이 없는 거잖아. 맞네. 사실은 그 지도자들도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곱씹어보면 정말 읽을 점들이 많아요. 너무 오래 걸리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니투라는 개념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마니투라는 개념이 모니터를 변형시켜서 만든 단어이기도 한데 이 작품을 번역하신 윤서연 선생님께서는 이 마니투라는 용어가 종교, 언론, 자본이 합쳐진 단어,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구성하고 있는 단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마니투라는 거대한 권력에 의해서 이 세계가 지탱되고 있다는 점. 근데 단순히 이 마니투가 어느 돈이다, 모니터다 이거 하나로 설명될 수 없는 굉장히 큰 추상적인 힘이라는 것. 네, 이 점도 되게 철학적이고 신기했습니다. 그런 게 다 결탁돼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카야 맞지? 카야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 있어요. 캐릭터가 가진 위치가 되게 재미있는 게 이 세계관의 모든 점들을 태클 걸 수 있는 사람? 태클 걸 수 있는 존재, 사람은 아니니까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미있었던 작품이 다밀롤라는 카야를 좋아하고 카야는 그림이라는 오르크 소년을 좋아하는데 카야랑 그림이랑 같이 도망을 가요. 다밀롤라가 화가 나서 자기의 비행기를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러 가요. 죽일 마음으로 거기 이제 공격하는 그 총 같은 게 달려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서 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알바를 뛰느냐고 거기에 총이 아니라 불꽃놀이가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을 보고 총을 쐈는데 거기서 불꽃놀이가 나가버리는 갑자기 낭만적인 장면을 만들어버리는데 그게 되게 전 재밌었던 게 이렇게 막 저거 고점으로 끌고 가다가 팍 꺾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흥미로웠고 그게 막 영화로 그려지는 장면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가 만약 영화로 나온다면 딱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쉬웠던 점도 아쉬웠던 점, 비판할 수 있을 만한 지점들? 카야가 저희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카야를 매력적이게 하는 요소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밀롤라가 카야의 그 이제 공장 설정에서 속성을 되게 극단적으로 올렸는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개념성이고 개념 다움. 비치스. 네. 빛이 다움. 비치니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종교성인가? 영성. 영성. 영성? 영성? 근데 그게 되게 노골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이게 다밀롤라가 카야의 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개념성 업, 영성 업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여자들이 보여주는 어떤 개념스러움이 이 다밀롤라 눈에는 매력을 이끌게 하는 요소로서 지금 등장이 된 건가? 맞아. 카야가 뭘 해도 다밀롤라 눈에는 그냥 매력적인 여성으로 비춰지니까 이게 좀 그리고 그걸 개념이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노골적이니까 작가가 일부러 의도한 건가? 이 세계관에서 이 정도로 그런 도덕관념이 없다? 혹은 뭐라 해야 되죠? 문란하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했나 싶기도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좀 여러 번 반복되니까 조금 거북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여성을 보는 이러한 시선들이 조금 작품 군데군데에서 물론 펠레빈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오히려 이거를 비판하기 위해 등장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점들이 좀 많이 등장한다? 과하지 않나? 그게 첫 번째로 아쉬웠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양한 뭐라 해야 돼 성적 취향을 가진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막 크게 거부감 있는 태도로 그려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주류는 아닌 느낌으로 썼던 것 같아요. 다밀롤라라는 주인공 주변은 다 이런 성소수자 집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느끼는 문제의 지점은 이게 어떤 시선에서 그려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점. 되게 좀 조롱조로 그려지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세계관의 문제인 건지. 근데 그 세계관은 작가가 만든 거잖아. 그래서 여성이랑 성소수자 둘 다 되게 애매하게 거북했던 지점들이 있어요. 둘째로는 작품 전반에 있는 선정성? 좀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요. 맞아요. 자꾸 둘이 뭘 하러 가고. 좀 약간 이제 한두 번 나왔으면 그리 안 궁금한데. 근데 이게 펠레빈의 유머일 수도 있으니까. 펠레빈만의 유머. 아니면 다밀롤라랑 카야의 관계에 그분은 그런 쾌락에 있다라는 좀 덧없음을 보여주려는 걸까? 근데 이게 다밀롤라 1인칭으로 다밀롤라 이야기는 다밀롤라의 1인칭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조금 거북하게 느껴지는 건지. 근데 그것 외에도 그 명칭, 그러니까 세계관에 사용되는 단어나 말들이 아까 그 우루카이나 지도자들 이름처럼 선정적으로 여기기 쉬운 단어들 아니면 우리가 욕으로 쓰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름을 만든 것도 되게 많아요. 일단 제목 자체가 스너프잖아. 그리고 일단 저는 이거를 굉장히 뻑뻑하게 읽혔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2달 동안 이 촬영을 미뤄왔는데 그게 정말 초반부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읽혔어요. 이게 세계관이 너무 낯선 세계관이다 보니까 초반부터 이거를 하나하나씩 정립을 해가는데 한 50페이지 가까이가 이 세계관을 설명하는데 순수하게 할애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500페이지가 넘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상상해낸 결과물이 결국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대상들도 있는데 그거 이름을 이제 러시아식으로 지어버리니까 더 낯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약간 미국이나 영국 뭐 그런 영화에서 나오듯이 이름을 지었으면은 우리가 좀 친숙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이름을 다 러시아어로 지으니까 더 낯설지 않았을까. 그런 식의 세계관이 잘 안 보인다. 차라리 이건 영상으로 나왔으면 더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한 페이지 안에 거의 60% 가까이가 조어인 느낌이었는데 맞아. 펠레빈의 조어.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희끼리 약간 뇌피셜로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건 살구가 했던 얘기인데 내가? 좀 대작을 만들어야겠다는 욕망이 너무 컸던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네, 맞아요. 뭔가 작가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거를 대중들한테 재미있는 걸 써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이 이만큼 있고 이걸 온전히 담아낸 책을 쓰고 싶다. 근데 그걸 이해한 당신 좀 똑똑해 라는 느낌을 주는 책이었달까? 맞아. 지적 허용을 충족시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펠레빈의 스너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혹은 펠레빈의 작품을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고민하셨던 분들, 혹은 같이 이야기 나눌 상대가 필요하셨던 분들 모두 저희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진짜 궁금한 책이에요. 그래서 댓글이나 뭐 그런 대로 저희에게 의견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면 완독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완독 비율이 굉장히 낮을 것 같긴 해요. 조금만 읽으셨더라도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함께 감상을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모르겠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더라고. 이게요? 러시아 사람들은 책 많이 읽는다고 하잖아요.